이 정규분포 보면은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연속확률 분포에서 우리 이산확률은 뭐가 있었죠 그때?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종류가 이항분포 우리 하나 했지 그지? 네. 시행했을 때 어떤 시행수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의 시행 아니다 독립시행을 여러 번 했을 때 특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횟수의 확률, 횟수의 길이가 이 분포였습니다. 근데 이제 연속에서는 연속에서는 이제 바로 우리 여기 나오는 그런 거야.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무슨 연속 확률 분포표라면서 그냥 이론적인 거 이런 함수 같은 걸로 했었죠. 원래라면은 그런 함수가 존재하는데 그냥 우리 뭐 이렇게 직선인 거 갖고 뭐 하고 뭐 A에서 B까지 해서 8개 운동 나눠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가 확률 밀도함수 fx라고 하는 거 맞죠? 실제 우리가 일반적인 뭐 우리가 실제 뭐 이렇게 뭐 조사하고 이렇게 뭐 어떤 주제에 대한 이렇게 통계 자료를 쫙 모아서 엄청나게 양이 많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내가 뭐 이렇게 쫙 분류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런 종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평균에 있는 값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점수도 뭐 수능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값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표현하면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극상위권 좀 되겠지. 상위권, 여기 이제 하위권 평균은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정규분포 거기 보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확률 변수 x의 확률 미터 함수 fx라고 하면서 이상한 식 줬죠, 그죠? 그거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그냥 이 식을 우리가 그냥 함수로 막 표현하면 fx가 거기 있는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쌤 맞아 보겠습니다. 2파이에 뭐 시그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취소함수에 약간 거기 위에 x-m 제곱이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약간 우함수 대칭성 갖고 있는 거 보입니까? 이 시그마 제곱에 x-m에 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포를 보이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니까 바로 그냥 정규분포라는 거죠. 정규분포.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데이터, 통계자료의 데이터는 보통 이런 정규분포를 다 보입니다. 물론 저렇게 딱 저렇게 떨어지진 않겠지. 왜냐니까 우리는 뭐 항상 우리가 조사하는 데이터가 막 몇억 개가 되고 그러진 않잖아. 기껏 해봐야 뭐 200명, 300명. 200명, 300명 찍으면은 물론 이렇게 딱 대칭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데이터 값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정규분포라 하고, 이걸 뭐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없고요. 거기 이제 그게 나오죠. 이 정규분포를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 있는 거니? n 이렇게 돼 있고. 평균 이렇게 적고 표준 전체의 제곱 이렇게 적습니다. 알겠죠? 일요일날 선생님 아들 생일이었으니 큰일 났다. 토요일날 지금 나이가 죽겠어. 어떻게 아들 생일날 또 수업을 하냐고. 뭐라고? 네? 지금 경주월도 2학년 갔다는데 그 추운 날 그죠? 그래서 요새 별로 안 추워요. 패딩 안 입고 날 거예요. 이내 팬이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최소한 그 대수소 밀든가 아니면 휴학하든가 가족이랑 지금 거의 뭐 직업이 참
어려워서 참 해야 될 게 많아.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이렇게 씁니다. 뭐 평균 쓰고 분산을 저렇게 표준 전체 제곱 형태로 저렇게 쓰면 된다. 밑에 참고해 보면은 우리가 뭐 키라든지 강수량, 몸무게 등과 같이 자연현상이나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는 보통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평균에서 다 놀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리고 평균보다 엄청 벗어나는 데이터는 좀 수가 적다. 그래서 뭐 밑에 보기에 보면은 서울의 4월에 강수량 평균이 23.3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23.4에 4의 제곱 그렇게 썼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이라고 하면서 밑에 보면은 x는 m에 대하여 대칭이고 x축이 점근선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지만 완전 이렇게 바닥에 거의 다 이렇게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요거는 그렇다 정도만 알아보면 됩니다. 이게 뭐 문제 푸는데 별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알겠지? 저건 점근선이고 극단적으로 가면 거의 0에 가까워진다는 소리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과 이론적으로 뭐 이게 범위가 그냥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사람의 키면은 뭐 한 70, 사람의 키가 70, 뭐 악의도 있으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이제 큰 값까지 이제 있겠죠. 이론적으로 뭐 0에서부터 뭐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저 아래쪽 부분의 이 부분의 넓이를 다 얼마야? 이 부분의 넓이를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이 되겠죠. 1 된다. 그 다음에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은 m의 값이 일정한데 시그마의 값이 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평균은 그냥 여러분들 그대로인데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말은 여러분 분포가 어떻게 되는 걸까? 쉽게 가면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평균에서 근처에 있는 값들이 많다는 소리고 표준 편차가 크면은 평균에서 벗어나는 값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얘들은 만약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게 한 이 정도 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는 한 이 정도 됩니다. 내가 만약에 시그마가 한 4인 걸 그린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퍼져버리죠. 이렇게 더. 근데 피크는 이렇게 낮아지겠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아래쪽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이 아래쪽 부분의 넓이는 그대로 얼마를 유지하고 있다. 1을 유지해야죠. 얘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말은 뭐야? 그래프가 더 이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그래프가 평균 주기로 이렇게 값이 모이니까 이렇게 뾰족해지겠죠, 그죠? 네. 만약에 표준 편차의 값이 일정하고 m의 값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지금 이게 m이 뭐 지금 여기가 3이야. 평균이 뭐 90점이다. 90이야. 근데 평균 똑같이 시그마는 그대로 유지하고 뭐 95에 2의 제곱이 되는 어떻게 돼? 95 이게 뭐 어떻게 돼? 모양은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고 어떻게 된다? 이게 축만 그대로 점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95고 표준 편차 2는 거의 똑같이 그대로 유지하고 넘어갑시다. 거기 위에 보면 이제 그걸 그려놨죠. 이게 시그마가 이제 0.8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어떻게 돼? 평균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게 점점 어떻게 돼? 피크가 올라가죠, 그죠? 그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는 말은 평균에 가까운 값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소리고, 만약에 이제 시그마가 일정한 상태에서 평균값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 축이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한다는 거죠, 그죠? 따라왔습니까? 0, 1, 4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이 정규 분포를 우리가 방금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가 또 뭐 있냐니까 표준 정규 분포가 있습니다. 표준 정규. 자, 정규 분포가 있고 이걸 갑자기 아까 표준이란 말을 자꾸 되게 중요하게 거기 다루고 있습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이제 왜 생겼는지 쌤이 왜 생겨야 생겼는지에 대해서 쌤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정규 분포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키가 있다 학생들 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예비고2 학생들 평균 키를 재보니까 140, 150이 나왔다. 150 나왔다. 160이 나왔다. 됐나? 네. 다음에 뭐 있을까? 전국에 있는 뭐 예비고2 학생들 이번에 방학 기간 한 얼마? 한 45일 정도 됐다. 겨울 방학 기간이 이렇게 평균이 나왔어. 됐습니까? 근데 우리 이걸 비교할 수 있나? 키가 170인 사람과 이번에 방학이 뭐 한 47 정도 된 사람 누가 더 그 집단에서부터 뭐 이렇게 된다는데 이거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이 상태로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 170이랑 47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이게 다르잖아. 얘는 평균이 160에서 시작되는 거고 얘는 평균이 얼마에서 시작되는 거야? 45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들은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키가 170에서 한 180 사이 여기 이 사람들의 평균값을 구하고 싶어. 아 평균값이 난다. 확률을 구하고 싶어. 확률. 아 이렇게 되면 180 이상 너무 많은데 어쨌거나 이거 그냥 한 165에서 170까지 이 사람들은 내가 확률을 구하고 싶어. 전체 집단에서. 그럼 내가 지금 아까 전에 그 이상하게 복잡하게 생긴 fx식 있죠? 맞나?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적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적분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내가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바로 뭐냐니까 이 정규 분포를 표준화시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를 뭐한다?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표준화시키는 작업이 뭐냐? 여기 있는 이 데이터의 평균을 무조건 다 1로 만들어버려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도 다 얼마로 만드냐니까 평균을 0으로 만들고 시그마를 다 1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희는 이제 상관없겠지만 원래 그 지금 3학년들 뭐 이 위에 세대들 물화생지 다 다른 거 쳤잖아, 그지? 근데 이 사람은 뭐 물리 쳤는데 예를 들어 38점 나오고 저 사람은 화학 쳤는데 예를 들어 뭐 45점 나왔다. 근데 물리 친 사람이 나중에 표준 변화 때려보면 오히려 막 문제가 점수가 더 올라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뭐 그 집단의 그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거는 그 집단 내에서 평균값에 대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걸 분석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물리랑 화학 점수의 점수 그대로 그냥 이렇게 비교할 수 있나 없나? 없잖아. 너희 국어 점수 80점이랑 수학 점수 80점 누가 잘했다 덜 잘못했다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걸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니까 얘가 속해 있는 고집단의 평균에 대해서 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평균으로부터 얘도 마찬가지 얘가 속해 있는 얘 집단으로부터 평균이 얼마만큼 떨어져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뭐 편차돼 있어서 데이터가 막 이렇게 막 들쑥날쑥해 그거 끝이 있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평균이 쫙 해서 그냥 중심에 다 몰려 있어. 이렇게 돼 있네 있고 좀 극단적으로 얘는 그냥 데이터가 이렇게 막 퍼져 있습니다. 따라왔니? 이 집단에서 뭐 한 정도 있는 거랑 이 집단에서 예를 들어 뭐 한 정도 있는 거랑 이게 느낌이 확 다르죠. 이 집단에서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약간 중심에서 두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 여기 너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 집단은 그래도 뭐 여기서 이 정도 있어도 어떻게 될까? 좀 퍼져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에 좀 가깝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다 반영을 해서 그 집단의 평균으로부터 내가 얼마 요게 사실 지금 방금 얘기한 건 이제 편차죠. 표준 편차.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이 지금 따로따로 주어진 뭐 얘는 평균이 160이고 얘는 45잖아, 그지? 이걸 다 뭘로 바꿔버리냐니까 다 뭘로 바꾼다? 평균이 얼마이고 0인 걸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따라왔습니까? 표준 편차는 얼마인 거? 1인 걸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얘를 162 평균이고 이런 거를 165를 이제 표준화했을 때 이게 변하는 숫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네모다. 그다음에 여기도 예를 들어 뭐 이게 47이 표준화했을 때 얘를 0 만들었을 때 마찬가지 얘도 0 만들었을 때 이거 변하는 숫자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요 네모랑 세모는 서로 뭐 할 수 있어? 비교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대충 이렇다는 거 정답을 일단 들어놓고 자세한 설명은 쌤이 밑에서 한번 더 해줄 테니까. 일단은 표준 정규 분포는 그게 어떤 분포니까 이런 정규 분포 중에서 평균이 얼마고 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 거 1인 이런 곡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이걸 표준 정규 분포라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러 정보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잖아, 그지? 그거를 내가 이렇게 표를 그리면 걔는 그냥 그 데이터에 대한 정규 분포야. 근데 저거를 뭘로 평균을 다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 버리면 저걸 내가 뭐 한다? 표준화 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일단은 요 표준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얼마인? 1인 요 분포 요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거기서 지금 쭉 볼 수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은 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 얘를 그냥 정규 분포로 그냥 표현하면 n은 어떻게 돼? 0에서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왔습니까? 그 다음에 뭐 거기도 마찬가지 지금 확률 함수라고 줬는데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거기 오른쪽처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좋은 게 거기도 이제 그런 설명이 나와 있죠. 양수 A에 대하여 뭐다? 내가 적당히 표준화했을 때 만약 여기까지 내가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여기 A 값이 있죠, 그죠? 여러분 이거 나중에 우리가 지금 정규분포상에서는 x축이 확률에서 x였죠. 표준 정규화 시킨 거는 요쪽 가로축으로 우리가 뭐냐면 z 확률 변수를 z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냥 z 익숙해지는데 알겠죠? z가 어디 많이 나왔노? 복수수 할 때 z는 a 플러스 b가 많이 나왔죠, 그죠? 여기서도 이제 z를 쓰는데 뭐냐니까 내가 이런 걸 구하고 싶어. 이건 내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니까 우리는 아직 적분을 안 배워서 이거 적분할 수 없다 했죠. 표준 정규화 시켜놓은 요 표에 대한 요 넓이값 요거는 표준 정규 분포표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로고표가 상위 로고표가 있듯이 거기 그렇게 해놨죠. 이런 책 19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90페이지 여기 책 190페이지 한번 펴봐라. 거기 보면 여러분들 지금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고 위에 뭐라 돼 있노? Z하면서 오른쪽에는 여러분 0.0부터 아마 9.9까지 있을 것이고 위에 세로에는 0.0100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뭐냐니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여러분 봐 160에 165를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있어. 그럼 내가 우리나라 학생들 평균 키는 160인데 만약에 165인 사람이 160에서 165 사이인 사람이 뭐 몇 프로인지 알고 싶으면 요 부분에 넓이 구하면 되잖아, 그지? 저기도 확률이니까. 그럼 저걸 내가 막 표준화합니다. 표준화하는 그 공식은 이제 뒤에 배웁니다. 공식 배워서 뭐 저 60이라는 값을 내가 0으로 바꾸고 만약에 이제 165라는 값을 예를 들어 이렇게 계산했는데 1.5가 나왔어. 알겠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내가 실제 이 넓이를 적분해서 막 구하지 않고도 내가 표준화시킨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뭐 값을 표준 정규 분포표 보고 알아내면 됩니다. 알아내면 얼마 나오니까 거기 보면 여러분 다 소수점 있습니다. 소수점. 예를 들어 지금 거기 150페이지 보면은 여러분 뒤에 1.50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1.5 왼쪽 여러분 세로에서 1.5이고 바로 여기 0.00이면 그 옆에 바로 딱 가보세요. 얼마나 있습니까? 0.433. 0.433이 있나? 따라왔습니까?
그러면은 뭐다? 아 이거를 내가 여기서 어디까지 구하면은 1.5까지 구하면 이게 얼마다? 0.433이라 했나? 그럼 저게 몇 프로나니까 저게 43.32%라는 소리야. 표준 정교가 이게 좋은 겁니다. 굳이 내가 적분을 막 하지 않고 넓이를 구하는 공식 그 적분을 몰라도 표준 정교에는 뭘 구할 수 있다? 분포표를 갖고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데이터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정교 분포표, 표준 정교 분포라는 것은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균을 0, 편차가 1인 상태의 정규 분포를 그냥 분석해 놓은 걸 표준 정규 분포. 그때 보통 요 가로축을 기존에 우리가 x축이라 썼던 걸 가로축을 뭐란다? z축이라 합니다. z축.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151페이지는 그냥 이 표의 특징을 그냥 쭉 써놨습니다. 그럼 0 오른쪽이거나 0 왼쪽이면 확률이 얼마가 돼? 반반이니까 0.5 되겠죠. 50%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0에서 A까지랑 이쪽에 0에서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확률을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 같습니다. 따라왔습니까?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를 구하고 싶으면은 0에서 B까지에다가 0에서 어디까지를 빼면 돼? A까지를 빼면 된다고 이해되나? 만약에 내가 확률 이렇게 이제 표준 정교했는데 여기 뭐 1.0이랑 여기 2.0 여기 요거를 구해야 돼. 그럼 뒤에 표는 어떻게 돼 있어? 뒤에 표는 여러분들 0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의 방향으로. 그럼 내가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뒤에 표에서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값 찾아보고 그다음에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값 찾아본 다음에 뭐야? 이때 두 개를 빼주면 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이제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거기에 있는 3번 151페이지 위에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기 3번에 있는 식이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여기서 P, Z가 1 이상이면 이쪽이죠. 그럼 이거는 1 전체에다가 P, Z 뭐인 거 1 이하인 거 이 반대쪽에 있는 확률과 같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거기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알 겁니다. Z가 0보다 크다. Z가 A 이상인 건 Z가 0 이상인 거에다가 0에서 A인 걸 빼면은 0.5에다가 Z가 A까지 0에서 A까지를 뺀 거고 얘는 머리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적어놨어. P, Z 얼마 이상? A 이상이면 P, Z 뭐 이상에 이거 여러분 그려보면 다 됩니다. 만약 A 이상이면 여러분 어디야? 여기죠. 이 그림을 내가 그대로 쓰면은 저기는 Z 0 이상인 거 Z 0 이상인 거 저기 다 빼버리면 어떻게 돼? Z 0 이상인 거에다 뭘 뺐어 지금? 0에서 A까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보다 큰 거 요거 구하고 싶으면 그냥 뭐 0 이상인 거 여기서 이쪽까지 이건 사실상 얼마입니까 지금? 0점 얼마야? 5조 반이니까 저기서 여기서 어디까지? A 부분 여기까지 걸 빼버리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노란색 부분이 연결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어디서 보면 돼? 뒤에 표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A 값에 해당하는 표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A보다 작을 때는 뭐 이게 반대인 경우는 똑같이 하면 되지. A보다 작을 때는 0.5 여기서 뭘 빼야 될까? 이거는 여러분 표준적인 부분은 여기 음수인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내가 만약에 여기 뭐 여기 마이너스 B가 있다. 나는 P, Z가 마이너스 B인 걸 내가 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B랑 대칭 값 여기 이제 B가 있겠지. 그럼 요 부분의 넓이랑 여기 B까지 넓이가 서로 어떻게 돼? 같겠죠? 그럼 내가 이쪽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0.5에다가 그냥
편의상 어차피 표에서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 0에서 어디까지? B까지인 거예요. 그냥 빼면 되겠지. 알겠나 경환아? 잘래? 뭐 거기가 이제 도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에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B 마이너스 A 나 이걸 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0에서 B까지 구하고 어차피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여기까지 뭐 대칭이니까 0에서 어디까지 A까지 구해서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표준적인 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이제 밑에 151페이지 밑에가 바로 그거 뭐냐니까 바로 이게 정규 분포를 표준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거기 이제 어떻게 되겠노? Z라는 거는 X에다가 뭘 빼고 M을 빼고 거기다 뭘 나누면 된다? 시그마를 나누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이걸로 여러분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 아까 전에 이게 전국에 있는 뭐 예비고위 학생들 평균 키가 160이라 했습니다. 그럼 전교폭 160에 편차가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쪽은 뭐 예를 들어 정경분포가 45가 있고 편차를 그냥 쌤이 편차 쌤이 임의적으로 그냥 정한 겁니다. 27 2의 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전국에서 키가 확률 변수 x가 165 이상인 학생을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걸 표준화할 때 어떻게 하냐니까 이거 아까 표준화한다고 했죠. 여기 확률 변수가 z고요. 여기 확률 변수가 x죠. 맞나? x 마이너스 m에 시그마에서 여기 뭐가 된다? z.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걸 내가 z로 바꾸면은 어떻게 한다? 165에다가 x에다가 누굴 빼? 평균을 빼는 겁니다. 여기다 뭘라 넣어? 표준편차를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는 pz가 얼마 되죠? 1 이상이 되지. 그럼 지금 평균이 160이고 표준편차가 5인 집단에서 내가 만약에 165 이상인 사람을 표준화시키니까 z가 얼마 나왔어? 1 나왔잖아, 그지? 그럼 요거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1보다 여기 있는 건 넓이 구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거는 0.5에다가 내가 뭘 빼는데 뒤에 정규분포를 딱 보고 0에서 어디까지 1인 것까지 이렇게 있고 해서 이렇게 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 요 공식입니다. 요 식. Z는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거기 여러분 책이 있으니까 거기 메모 쳐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표준 정규 분포의 표준화 하면서 여기 Z가 이렇게 적혀있죠. 되십니까?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칠판에 뭐가 되게 많이 그려져 있죠, 그죠? 뭐 되게 있어 보이게. 어쨌든 조금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가 어떤 집단에 대해서 그 집단에 뭐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데이터라는 건 많잖아요, 그지?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 그래서 뭐 키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집단의 점수 뭐 그 집단의 뭐 개인당 업무량 뭐 이런 거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지? 아니면 뭐 메가커피 가맹점당 뭐월 매출액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내가 쭉 뭐 값별로 이렇게 정리를 쭉 해보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평균 근저를 이렇게 종 모양으로 뭐 정규분포 형태를 따릅니다.
근데 이때 이 x는 뭐 그냥 다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값도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정규분포를 딴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어쨌든 특정한 x 값에 대한 확률값이기 때문에 아래쪽 부분의 넓이 한번 얼마가 돼야 되고 1이 돼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고 좌우 대칭이고 그 다음에 정모양이고 만약에 표준 편차가 점점 커지면 커지고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된다? 좁아집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야, 결론 정원아 요거하고 좀 쉬자. 안 되겠다. 몇 분에 시작했는데? 8시쯤에 안 시작했나? 제 7시 반인데. 아, 8시간이다. 7시쯤에 시작을 했나? 근데 니 벌써 자나? 네? 그냥 켰지? 쉴 자라고 엎드려. 그때 엎드려서 자. 잠올 것 같아. 했다. 시작하면 바로 수업 끝나면 막 쇼츠 보다가 이 그럼 쇼츠 안 봐요. 그럼 뭐 보겠지.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정규분포가 나타나고 평균값 존재하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쌤이 예를 든 게 그냥 키랑 뭐였어? 아까 내가 이건 뭐였노? 45, 47 뭐였죠 이거? 45, 47 제대로 안 들리니까 내가 이거 뭐 얘기를 했노? 방학일수라 했지. 방학일수 올여름방학, 올겨울방학, 학교별 방학일수.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방학일수 하면은 거의 뭐 한 2달 40일 근처입니다. 다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만약에 키의 평균, 키랑 방학일수를 비교하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 그지? 근데 이걸 뭐 한다?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해. 얘도 0과 1로 바꾸고 얘도 평균과 표준차를 뭘로 0과 1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결국 그 집단 내에서 이 165라는 값은 160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물론 이제 편차를 좀 고려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47이라는 학교, 47을 방황하는 학교가 평균적으로 이제 45를 방황한 우리 대한민국 전체 학교의 평균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요걸 파악해서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죠. 키랑 방황일수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대략 그래도 두 데이터를 말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그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다? 이 정규분포를 얼마는다?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어 버립니다. 평균이 얼마고 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 1인 값으로.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게 뭐다? 굳이 우리가 저걸 직접적으로 다 접근할 필요 없이 왜냐면은 이거일 때 이 확률 밀도함수 다를 거고 이거일 때도 이 확률 밀도함수 또 다를 거 아니야, 이제. 왜냐면 이 값들이 다 다르니까. 그럼 그때마다 내가 막 그게 접근이 좀 간단한 문제 해볼 만한데 이게 간단한 접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사함수 접근은. 그래서 쟤를 표준 정규화 했을 때 요 정규화 요 z 값에 대한 뭐 표를 만들어 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화 시키는 겁니다. 그때 표준 정규화 시킬 때 그 식은 이렇게 원래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뭐 키라든지 그다음에 뭐 방학일수의 값을 그냥 z라는 값으로 뭐 이거 된 거야 표준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z 저것도 확률 변수입니다. 누구의 확률 변수?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 가로축 값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거 근데 해보면은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아까 쌤이 이거 바꾸던 거 있지? 요 선에서 그냥 끝나. 그러니까 뭐 아니면 이제 저런 거 이제 그래프 같은 거 좀 해석하고 그런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어렵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필수 16번 좀 풀어보고 10인지 자꾸 잘래 너? 너 자꾸 잘래? 다 하면 잠깐만.
그래 이걸 여기다 넣어놔요. 다 치우자. 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지워놓고, 자, 필수 16번. 요번 문제니까 정규분포 예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n, m의 시그마 제곱, 요걸 따른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px 얼마? 6이야. px 얼마? 16 이상. n값 얼마일까요? 이거? n값 얼마일까요? 이거 보고 추정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어떤 이것도 어쨌든 정규분포인데 16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6보다 작은 값이 더 어떻게 될까 했다. 같다라고 했잖아요. 넓이가 같다는 적이 있죠. 확률이. 그럼 요 가운데 값이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1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은 여러분들 뭘 구하는데 v 9분의 1에 x가 얼마나 있어요? 1. 요 9분의 1 밖으로 보면 8분의 1에 81분의 1에 vx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뭐 할 때 확률 성질할 때 확률과 뭐 분산 표준 편차의 성질할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vx 값이 지금 얼마야? 81이지. 그럼 이건 시그마 x는 얼마입니까? 81은 얼마야 제곱이야? 9의 제곱이니까 시그마 x는 얼마다? 9.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랬죠? m 플러스 시그마 값 구하랬죠. m이 얼마고? 11이고 시그마는 얼마야? 9니까 2개 더하면 20. 아주 기본 문제입니다. 알겠나?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하십시다. 필수 17번. 지금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예를 따를 때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 x가 25 그럼 여러분 저 식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p 25에다 얼마 빼고 40 빼고 10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5죠? 40에다가 40 빼고 10 하면 얼마 돼? 0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결국 내가 이건 뭘 구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가 평균이 0이고 마이너스 1.5에서 어디 구하는 거야? 여기 구하는 거지. 그럼 1.5까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거의 표에서 0.433이지. 그럼 여기 뭐 여기서 마이너스 1.5까지나 여기서 1.5까지나 어차피 넓이는 서로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같으니까 이건 얼마 되는 거냐? 0.433 43.32%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x가 얼마일 때? p x 얼마? 60일 때. 이거는 pz가 얼마나 되는지 60 마이너스 40에 10이니까 얼마 돼? 2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어떻게 되니? 이거 그냥 끝났잖아. 60 마이너스 40 얼마? 10 2 이상. 그럼 거기 2값 얼마입니까? 0. 얼마야? 0.4772가 이게 그림상은 어떻게 되나? 여기까지가 지금 0.477이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죠? 맞나? 그럼 나는 실질적으로 전체 반띵 0.5에다가 얼마 빼야 돼? 0.4
4771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8 9에 2, 2, 0.0228입니다. 2.28%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다음에 그 내용적인 것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통계적 데이터를 표현화시켜서 확률도 구하고 서로 다른 전혀 상관없는 값들끼리도 뭘 해본다? 비교를 해본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쉽시다. 얘는 왜 자꾸 자?